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점도에 대해 정의하고 점도의 단위에 대해 잠깐 살펴봤습니다. 일단 점도는 그 흐름에 대한 저항으로서 정의를 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힘을 조금 더 엄격하게 면찰 응력으로 만들었고, 속도를 면찰 속도로 만들어서 우리가 그 상관계수를 점도로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식을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타우는 이타 감마 도트란 식은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점도의 단위를 살펴봤었는데요. 점도의 단위는 일단 파스칼세크였는데 1파스칼세크는 1000mPa세크이고 이 1000mPa세크에서 미리파스칼 곱하기 세크는 센티포아제로 정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센티포아제가 이 센티포아제가 우리가 어떤 기본적으로 물의 점도라든지 뭐 로션의 점도, 뭐 에센스의 점도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부르는 그 점도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센티포아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파스칼세크를 변화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혹시나 이런 단위에 익숙한 친구들은 이렇게 변화를 4가지를 다 외우고 이게 조금 어려운 친구들은 그냥 센티포아제만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학 점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이 운동학 점도는 일단 그 실리콘 오일을 실리콘 오일의 어떤 종류를 구분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고 특히 그 100CS 그 다음에 6CS 이렇게 단위가 된 실리콘 오일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는 기억하시면 좋은 게요. 실제로 화장품에서 어떤 소포제로 사용한다든지, 거품을 꺼트려주는 또 너무 많은 거품이 발생하면 마지막 제조 단계에서 어렵기 때문에 이런 걸 막아주기 위해서 디메치콘이란 그 실리콘 오일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실리콘의 종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좋은데요. 요거는 화장품학의 이해란 모건대학교 양재찬 교수가 쓴 책에서 이제 따온 건데요. 일단 실리콘이라고 오일이라고 하면 크게 디메치콘과 사이클로메치콘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디메치콘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00CS라든지 6CS라든지 이런 운동학 점도가 구분의 단위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이런 실리콘 오일에 대해서는 공부를 좀 많이 해두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이클로메치콘 같은 경우에 이게 로션이나 크림에 들어가면 성상이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면 수분 크림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투명한 크림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기존에 있었던 크림에는 물과 그 다음에 계면활성제와 그 다음에 주로 탄화수소의 오일들을 화장품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이 탄화수소의 오일을 사용하면 이제 기름과 물을 섞어가지고 계면활성제를 이용해서 섞으면 백탁 현상이 나타나죠. 그러면 이제 위에서 보면 이렇게 하얀 로션이나 하얀 크림, 하얀 에센스가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탄화수소의 기름을 실리콘 오일, 특히나 이제 사이클로로 된, 링으로 된 이런 메치콘, 사이클로메치콘 같은 실리콘 오일을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투명하게 됩니다. 마치 물처럼 이렇게 돼서 이런 걸 수분크림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럼 과연 이게 수분크림이 물이 많아서 수분크림으로 부르나? 이걸 생각해보면 실제로 물이 많다기보다는요. 이게 실리콘 오일을 바꾸게 되면 실리콘 오일이 물하고 물과 물과 굴절률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탄화수소의 오일하고 물하고의 굴절률이 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빛이 굉장히 많이 꺾이게 돼요. 굴절률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많이 꺾여가지고 굉장히 짧은
그 곳만 투과를 하고 그 다음 다 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시광선이 반사가 되면 희게 보이기 때문에 물도 투명하고 기름도 투명하지만 두 개가 섞이게 되면 굴절률 차이 때문에 이게 가시광선이 다 반사가 돼가지고 투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투명이 미안합니다. 백탁이 일어나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탄화수소계 오일하고 다르게 실리콘 오일은 굴절률이 물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깊게 내려가요. 많이 굴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깊게 내려가서 이게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반사돼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그게 깊이 투과를 하기 때문에 투명하게 보여요. 그래서 그 주로 이게 그 실리콘 오일들을 사용한 게 고가의 수분크림 같은 데서 마치 이제 바르면 수분을 굉장히 많이 공급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분량은 동일하고 그 굴절률이 다른 그 실리콘 오일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여러분들께서 어떤 화장품을 이렇게 연구를 하시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실제로 느낌하고 그 과학적인 사실은 다를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굴절률이 차이가 나는 실리콘 오일 같은 거를 그 화장품에 많이 활용하시면 굉장히 다양한 새로운 제형을 많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도의 단위에서는 센티스톡스, 운동학 점도를 볼 때는 아 이게 실리콘 오일, 특히 이제 디메치콘의 종류를 나타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센티포아제, 그죠? 물의 점도는 1, 즉 1cm포아제, 로션에 뭐 7,000, 8,000, 5,000 이렇게 부르는 건 다 기본 단위가 센티포아제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제 점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어떤 게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데요. 기본적으로 유체의 점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온도, 압력, 시간, 면찰 속도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일단 거시적으로 온도와 압력이 바뀔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점도에 영향을 미치나 살펴보고,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점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 다음에 면찰 속도가 바뀔 때 어떻게 또 점도는 변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뉴턴 유체라고 이건 면찰 속도에 따라서 점도가 바뀌는 그 유체 중에 하나인데요. 뉴턴 유체는 면찰 속도에 따라서 점도가 바뀌지 않아요. 그 다음에 면찰 속도에 따라서 점도가 바뀌는 유체가 이제 두 가지가 더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두 가지를 포함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턴 유체는 이제 일단 온도가 높아질수록, 뉴턴 유체뿐만이 아니고 다른 유체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온도가 높아질수록 점도는 낮아지게 돼요. 그래서 이 상관관계는 일단 아레니우스 식에 의해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다는데, 이 식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더라도, 혹시 이해가 안 되더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요 값이 작아지잖아요. 요 값이 작아지니까 익스포넨셜 된 요것도 이제 결과적으로 값이 조금 낮아지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면 요게 분모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낮아진다는, 그래서 요 온도가 높아질 때 점도가 낮아진다는 그 식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때 이제 절대 온도는 우리가 여기 사용되는 거는 일단 섭씨 온도에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으로 20도다 30도다 하잖아요. 100도씨에 물이 끓고 0도씨에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된다, 이런 온도에다가 273을 더한 값이 되는데요. 섭씨 0도는 절대 온도 273K가 돼요. 그래서 이제 A와 B가 상수값으로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절대 온도가 커질수록 온도가 분모에 있기 때문에 이제 값이 낮아진다는 건데요. 요거는 그냥 식이 그렇다는 의미가 되고, 혹시 이게 식이 이해가 되면 외워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요 다음 내용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제 분자 간의 힘과 점도의 관계에 대한 근사 이론이라는 건데요. 분자 간의 힘, 즉 액체의 점도는 분자 간 힘에 의한 구속에 기인한다. 즉 분자들끼리 서로 힘이 있잖아요. 이 분자 간의 힘이 크면, 그죠? 점도가 일반적으로 높아져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액체를 가열하거나 이렇게 해서 온도를 높이게 되면 분자 간의 힘이 어떻게 될까요? 분자들이 굉장히 활발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분자 간의 힘은 서로 줄어들게 돼요. 즉 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흐름에 대한 저항이 작아지기 때문에 점도가 하락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유체들은 온도가 높아지면 점도는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이유는 서로 어떤 분자 간의 힘이 조금 약해져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겁니다. 또 유턴 유체의 경우에는 이제 점도가 높을수록 온도에 더 민감한 영향을 나타냅니다. 즉 점도가 낮은 물질인 경우에는 온도가 높아지더라도 그 점도 하락폭이 작지만, 점도가 굉장히 큰 물질인 경우에는 온도가 높아지면 점도의 하락폭이 조금 더 커진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점도를 갖는 유체의 경우에는 그 점도 측정할 때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필요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뉴턴 유체를 포함해서 다른 유체들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여기서 뉴턴자를 빼더라도 일반적인 유체, 특히 액체에서는 온도가 높아지면 분자 간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점도는 일반적으로 하락한다. 특히 또 점도가 원래 높았던 물질의 경우 온도가 높아지면 점도의 하락폭이 더 커진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그러면 온도에 의한 그 점도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그 화장품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면 그 화장품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로션이나 크림 같은 걸 만드는데, 특히 점도는 로션이나 에센스 같은 제품의 품질 관리를 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돼요. 그러면 이런 로션, 크림 같은 걸 만들어 두고서 이제 온도별로 보관할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다 점도 측정은 25도씨에 보관을 합니다. 25도씨에 보관을 해가지고 이제 그 보관했다가 일주일 있다 점도 측정하고 2주일 있다 점도 측정하고 4주일 지나서 그 다음에 8주, 6개월 이렇게 있다 점도 측정을 하면서 이 점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 이 제품은 안정하구나 이렇게 판단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도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확 높아진다든지 하면 이거는 제품의 안정성이 그렇게 좋지 않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도를 측정할 때 특히나 또 로션이나 이런 류의 제품들은 점도가 한 7,000, 8,000 정도 되기 때문에 점도가 높잖아요. 근데 이거를 예를 들면 25도씩 유지하다가, 예를 들면 겨울이에요. 예를 들면 겨울이면 밖에 꺼내놓으면 만약 온도가 낮아지면 점도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예를 들어서 또 여름철에 아주 더운데 또 모르고 그 온도가 높은 데 놔두면 점도가 급격히 또 떨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점도를 측정할 때는 가급적이면 보관하던 온도에서 크게 차가 없는 공간에서 가급적이면 온도 변화가 생기기 전에 이걸 점도를 측정해가지고 그 온도에 의한 점도 하락이라든지 상승을 막아줄 필요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에 대해 민감하니까 온도 조절을 잘 해서 이런 오차 범위를 최대한 줄이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온도에 의한 영향을 살펴봤고요. 이제는 그 점도에 미치는 요인으로서 압력에 대한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런 화장품, 특히 로션이나 에센스 같은 경우에는 온도에 의한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아요. 그렇지만 압력에 의한 영향은 거의 미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압력은 그렇게 고려를 안 해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고 생각하면 이런 그 액상의 그 제 화장품들은 우리가 incompressible 하다 그래가지고 이게 압축이 안 돼요. 압축이 안 되고 이 자체로 이제 그 내부의 어떤 분자 간의 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그대로 존재하게 되는데요. 기체 같은 경우는 압력을 가하면 이게 부피가 압축되고 그런데 액체는 이게 크게 이런 압력에 대한 부피 변화가 미미하기 때문에 점도 변화도 거의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유체들은 온도에 의한 영향은 굉장히 크지만 압력에 의한 영향은 굉장히 작다. 이렇게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그 온도와 압력에 의한 영향에 의해서 점도가 바뀔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시간이나 면찰 속도에 의해서도 점도가 바뀔 수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먼저 온도에 의한 영향은 굉장히 클 수 있지만 압력에 의한 영향은 굉장히 작다. 그죠? 이렇게 결론을 쓰고, 이제 지금부터 그 면찰 속도에 따라서 점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찰 속도가 점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시간이 어떤 식으로 이제 점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추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전에 이야기했었던 뉴턴 유체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우선 이걸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만나는 화장품을 크게 세 종류로, 색조 화장품도 물론 포함할 수 있겠지만 기초 화장품만 가지고 본다면 스킨, 로션, 크림 이렇게 크게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일단 스킨은 뉴턴 유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킨은 뉴턴 유체.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수도 플라스틱 유체는 로션이나 에센스. 그 다음에 플라스틱 유체는 크림이나 치약 같은 이렇게 잘 흐르지 않는 이런 물질들이 이렇게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뉴턴 유체, 수도 플라스틱 유체, 플라스틱 유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고 생각해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스킨이나 토너, 물처럼 굉장히 잘 흐르는 이런 물질들을 뉴턴 유체라고 하는데요. 뉴턴 유체는 특징이 뭐냐 하면요. 면찰 속도나 면찰 속도에 따라서 면찰 능력이 일정하게 증가가 돼요. 비례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파스칼의 면찰 능력을 가하면 면찰 속도가 2가 됐다면 2파스칼을 가하면 면찰 능력이 4가 되고 5를 가하면 10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서로 이렇게 비례식이 되는 거예요. 비례식. 자, 이 비례식은 어디서 본 거죠? 이 비례식이 바로 타우는 이타 감마 도트 이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죠? 이타가 일정하면 y는 ax 1차 방정식이 되잖아요. 즉 여기서 1차 방정식을 할 때 이게 그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뉴턴 유체 같은 경우는 면찰 속도와 면찰 응력 그래프로 나타나게 되면 y는 ax, 즉 a는 상수라고 하는 그런 1차 방정식이 돼가지고 이렇게 직선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직선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유체를 뭐라고 부른다? 뉴턴 유체라고 부릅니다. 뉴턴 유체. 해당되는 건 뭐가 있다? 스킨, 그죠? 토너도 스킨하고 비슷하게 쓰죠. 그 다음에 물,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요즘 연구하고 있는 향수도 굉장히 물처럼 가볍잖아요. 이런 물질들이 대부분 다 이런 뉴턴 유체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여기서 A라는 유체는 면찰 응력, 면찰 속도에 따라서 면찰 응력을 계산할 때 A라는 유체는 직선이 나타났고요. B라는 유체는 이런 식으로 휘었어요. 자, 그럼 앞에서 그래프에서는 면찰 속도가 세로였고 면찰 응력이 가로였는데 여기서 왜 바뀌었습니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결국에 이게 y는 ax나 x는 a분의 1 y나 똑같은 식이에요. 똑같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실제로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이게 기울기는 바뀌게 되지만 결과적으로 일직선인 거는 별로 영향이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필요에 따라서 바꿔주면 돼요. 그죠? 그래서 우선 여기서는 또 면찰 속도에 따라 면찰 응력을 받지만 결과적으로 면찰 속도에 따라서 면찰 응력이 이렇게 일직선 형태로 나타나는 게 뭐다? 바로 뉴턴 유체가 되고 이렇게 휘는 거는 뉴턴 유체가 아니에요. 그럼 무슨 유체냐? 수도 플라스틱 유체나 플라스틱 유체 이런 걸로 넘어가게 돼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면찰 속도와 면찰 응력 관계에서 타우는 이타 감마 도트란 식, 그 다음에 이타는 상수, 그죠? 이렇게 되는 1차 방정식의 그림으로 나타나는 유체를 뉴턴 유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뉴턴 유체죠? A는 뉴턴 유체고 B는 면찰 속도에 따라서 면찰 응력이 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B는 뉴턴 유체가 아니다. 그래서 비뉴턴 유체라고 불러요. B는 안일비자를 써가지고.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래서 A는 직선이기 때문에 뉴턴 유체, B는 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뉴턴 유체가 아닌 비뉴턴 유체, 즉 non-Newtonian 플루이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다음 예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다음 그래프에서 유체 A의 점도를 구하시오 했을 때 타우는 이타 감마 도트라고 했을 때 그죠? 타우는 1일 때 감마 도트가 10이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된다? 1파스칼 나누기 10 그 다음에 세크분의 1 이렇게 되니까 그죠? 결국 0.1 파스칼 세크가 돼요. 타우는 이타 감마 도트니까 그죠? 타우가 1 감마 도트가 10 그러니까 넘기면 0.1 파스칼 세크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걸 0.1 파스칼 세크니까 이거를 미리파스칼 세크로 바꾸면 1000을 곱하면 되니까 100 미리파스칼 세크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100cm 화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뉴턴 유체와 non-Newtonian 유체, 즉 뉴턴 유체, 직선으로 나타나는 것과 직선으로 나타나지 않는 비뉴턴 유체를 구분하게 되고요. 비뉴턴 유체는 크게 종류가 수도 플라스틱 유체와 플라스틱 유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